으로 퀴어 신학 이단 규정 결의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이단 대책위원회 있죠? 이단 대책위원회. 예, 요 안에 대해서 좀 보고를 좀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이단 대책위원장 이영원 의원입니다. 퀴어 신학 이단 규정 요청에 대해서 좀 먼저 진간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고 왜 이것이 이단으로 규정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대님들의 현명한 판단 아래 우리 감리회가 바르게 신학적으로 정립되어지고 우리가 나갈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결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들려요? 소리 좀 질러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회에서부터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35회에서 신학적 배경 세미나를 열어서 왜 퀴어 신학 이단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단대책위원회에서 퀴어 신학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024년 9월 20일 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이단대책위원회에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오늘 총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퀴어 신학이 어떤 것인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퀴어라는 말의 의미는 이 퀴어라는 말은 퀴어 신학이라는 말은 퀴어와 신학이라는 말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퀴어의 정의는 기묘한, 이상한, 괴상한 그런 말의 의미로 되어져 있고 처음에는 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비하하는 말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들을 이렇게 그 언어로 썼는데 이게 반대로 이제 지금 우리에 와서는 우리가 그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성소수자를 지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퀴어 신학을 처음 사용한 그리고 이 신학을 전개한 사람은 영국의 신학자 데릭 쉘린 베일리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퀴어 신학이 우리가 다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퀴어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일 우리가 동성애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서 얘기합니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학대하고 모욕하는 죄다. 이것은 냉혹죄다. 이런 걸로 이렇게 냉혹한 그러한 마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우리가 레즈비언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다음 백부장과 종의 관계를 그 남성 간의 동성애로 이렇게 지칭하게 됩니다. 그럼 퀴어 신학의 목표가 있습니다. 퀴어 신의 목표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이 분명한 성경 구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동성애를 이제 그들이 동성애적인 입장으로 해석하고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의 이단 요청을 이 시간에 요청하겠습니다. 제35회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이대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에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선언해 주시길 바라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우리가 결정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감리교 교리와 창정에 위배됩니다. 두 번째는 존 웨슬리 입장에서 부합된 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퀴어 신학에서는 그것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기독교적 이단 사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문제를 심히도 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단의 퀴어 신학 입장은 이미 모든 교회 타 교단에서는 다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 대책위원회 소명지를 쭉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이단 건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네네. 감리회 신앙의 순수성이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 노력하고 의장정이니까 애쓰는 의는 끝나고. 왜요? 이런 대책위원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단을 규정하려면 몇 가지 전제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학이 우리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선언하고 있는 감리회 교리에 반하는가? 둘째, 이 신학이 감리회 신학 지침에 반하는가? 또 이 신학이 감리회 신자들의 신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으로 위험을 끼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신학과 관련해서 충분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전문적인 검토들이 있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이 확인돼야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발언권과 관련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리회 교리장정에 우리 감리회는 감리회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감리회 교리에 반할 경우에 그 교회는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만하세요. 아니요.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찬성하는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반대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감리회 교리장정에 교리적 선언에 감리회는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회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교리적 선언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또 잠깐만. 우리 교리의 의장님 찬성하는 의견을 들었으면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네, 감리회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회 신학 지침에 의장님, 예, 발언 기회를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반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시는 논지를 지금 제안하시는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찬성한 이유를 설명했으면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회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회의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짧게 해주세요. 짧게. 짧게 여기도 하겠습니다. 짧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감리회 목사가 감리회 교리와 어긋난다 이게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는 신중히 다루자고 하는 제안을 감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38년 목회한 감리회 목사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리회 신학 지침에 감리회는 축자적 성서에서 성서 문자주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회는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등 이 신조들을 표준으로 하고 있고 감리회 강령이나 우리 감리회 신앙 고백에도 이것은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짧은 시간대에 논의해 놓고 이 결과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자료도 배포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걸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만. 자, 가만히. 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이단대책위원회 이거 얼마나 걸렸죠? 마이크 아까 주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4회니까 이게 35회잖아요. 4년에 걸쳐서 많은 토의하고 제가 다 기록을 못했지만 34회 때부터 시작해서 2024년 9월 20일이니까 거의 4년 동안 모든 것을 연구하고 또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게 동성애 대책위원장 짧게 하셔요. 설교도 짧아야 좋아. 예. 동성애 대책위원장 김찬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경양 위원의 말은 지금 왜 가하지 않냐면 그는 퀴어 축제에 가서 동성애 축복식을 해서 이미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퀴어 신학은 우리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조사 결과한 심각한 이단인 거는 성경에 위배됩니다. 퀴어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자간 성교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개이라고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남자 여자 불문하고 동성애를 가능케 하는 분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훼손합니다. 신학자 데오도로 제닝스 퀴어 신학의 대부인데요. 지금 아까 이단대책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뭐 게이라니, 나오미와 룻이 레즈비언이라니, 바울과 실라가 게이라니, 이런 성경을 곡해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곡해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퀴어 신학은 이번 총회에서 반드시 결의해서 이단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지시를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 네네네.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네. 잠깐만. 왜? 긴급 발언이요? 5번 마이크. 중앙연회 송상면 회원입니다. 네. 지금 그 하신 동의 안에 요 내용을 교리와 장종에 반드시 내년까지 입법회의 때 법 개정 이런 부분에서 교리와 장종에 꼭 수록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동의가 받아주면 그대로 동의안에 포함시켜주면 그대로 네. 전 제청하겠습니다.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네. 네. 자, 동의 제청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반대안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반대안 있어요? 말씀하세요. 서울연의 이경덕 회원입니다.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뭐 하는 동성애 대책 반대를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난 4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동성애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전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냈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보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동성애하고 동성 지향성하고는 구분할 줄 아십니까? 아니,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동성애자하고 동성 지향성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총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잠깐 제가 물은 게
찬성하는 동의 제청이 나왔어요. 반대하시는 분 있으시냐고. 반대하는 분. 반대하는 분 없으시죠? 네.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리교회에서 안수 문제에 관한 문제, 또 그런 직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를 했지만, 신학에 대한 우리 의견은 이번이 최초로 뚜렷하게 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관계를 정립해 가면 됩니다.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옛날에 미리 이 일을 했었으면 기관과 기관의 문제, 교단과 교단의 문제로 정립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서 첫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외 안팎에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정제하고 그 신학의 기반 위에서 앞으로 관계를 정립해 가야 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 의원들 어디 계신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들으셨듯이 지난 4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겁니다.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NCC 대책연구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NCC 대책위원회 박정민 감독님, 김근수 목사님, 우리 의원들 좀 앞으로 나오시죠. 김환중 목사님, 유영준 장로님, 조석재 장로님, 이정숙 장로님, 이성인 장로님. 이성인 장로님 되셨네? 예, 축하합니다. 우리 이단 NCC 대책위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고, 앞으로 NCC와의 관계도 이 신학을 기초로 해서 이제부터 관계를 정립해 가면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죠. 가능한 한 간단하게. NCK 대책연구위원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위원회는 지난 35회 총회에서 제기된 NCK와 WCC 탈퇴 요청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36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이철 감독회장님은 박정민 감독을 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였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중립적이고 복음적인 우리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난 2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한중 목사님, 우리 서기이신 우리 김근수 목사님, 그리고 전국 여성교회 회장이신 이정숙 장로님, 또 우리 조석재 장로님, 그리고 유영준 장로님, 그리고 이성인 전 청장년의 전국 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이성인 장로님, 이렇게 7명이 그동안 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에큐메니컬 운동 역사와 그 의미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먼저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탈퇴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그 탈퇴 이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NCC 측과 WCC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로 현재 UMC를 탈퇴한 GMC 대표당과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기된 문제와 핵심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 이렇게 종합해서 보고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크게 NCC를 탈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로 NCCK와 WCC가 반성경적이고 교리와 장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NCCK와 WCC가 배교적인 모습을 보였고 종교 다원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특별히 1991년도에 있었던 캔버라 그 WC 총회에서 정영경 교수가 소복을 입고 나와서 귀신을 부는 초음을 낭독하기도 했죠. 이런 것들은 WCC가 종교 다원주의를 넘어서 종교 혼합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WCC와 NCK 주장은 답변은 종교 다원주의를 자기들은 주장하지 않는다. WCC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교를 통합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것은 WCC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WCC가 조직된 목적은 세계의 중요한 이슈들, 전쟁, 기아, 환경, 종교적 갈등,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른 종교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이제 WCC의 그 설립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정영경 교수의 총훈제는 30년 전에 한 차례 행해졌던 실험적 발표로서 WCC 내부에서도 엄청난 강한 비판이 있었고 그것은 결코 WCC의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연구 결과는 정영경 교수의 총훈제 등 NCK와 WCC를 탈퇴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WCC 중앙위원을 불러서 기독교 대한감리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고 WCC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WCC 중앙위원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학적 입장을 지지한다. WCC도 동일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연구 결과 NCK와 WCC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교리를 통합하거나 일치를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WCC 전체 견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WCC의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WCC는 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회원들 사이의 불편함이나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상호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지구촌이 당면한 전쟁, 기아, 환경, 종교적 갈등,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기구임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NCK와 WCC의 용공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탈퇴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WCC 안에 공산권 국가가 들어와 있고 또 NCK는 한반도 평화라는 미명 아래서 북한의 김일성 왕조 3대 세습 독재 그리고 인권 말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WCC와 NCK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는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WCC가 가장 먼저 북한의 남침을 규정하고 유엔의 참전을 촉구하는 그런 촉구 결의안을 그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당시 유엔 16개국의 참전을 이끌어내었고 전쟁 구호 활동 및 전쟁 복구 지원 사업에 앞장섰었고요. 그리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명 피해가 커질 때 휴전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WCC와 NCK 측의 입장은 WCC의 용공성은 분명히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WCC는 제3세기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독재 권력은 이것을 용공으로 씌웠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CK는 그동안 의장, 네. 지금 죄송한데요.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내용을 유인물로 다 나눠주신 거 아닙니까? 네, 나눠주세요. 이거 충분히 읽고 있고요. 숙지했습니다. 이거 시간 많이 가는데 그건 좀 이제 이후의 건 생략했으면 네, 간단하게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마지막 부분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보시는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NCK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반간리어적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7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헌법재판관에서 하는 것처럼 몇 대 몇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하려고 했는데 앞에 보시는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감독님, 예, 다 끝에까지.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교회협의회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창립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110개국 352개 기독교 교단이 회원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는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계적인 기독교 교단들과의 교류의 장인 WCC를 탈퇴하기보다는 세계교회 안에서 정통 교단으로서의 기독교 대한감리의 이상을 더욱 높이고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세계교회협의회를 복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 대한감리의 사명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18년 아펜젤로와 언도드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조직한 조선예수교 장감협회가 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 NCC에서 주인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NCC의 실행위원들을 또 대의원들을 파송할 때 보다 복음적이고 중립적인 위원들을 파송해서 NCK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일체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장서서 바로잡아 나가는 복음적 연합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 기독교 대한감리회 NCK 대책위원 연구위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답을 듣고 대화하고 그를 바탕으로 자료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한국 기독교의 장자 교단으로서 참된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나가고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사명을 더욱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NCK 대책연구위원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난번 그 NCC가 동성애 쪽으로 치우친다는 의견 때문에 감리교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반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NCC 쪽에서 동성애에 찬성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NCC 총회가 아니고 인권센터였습니다. 그 NCC 쪽에서 감리교의 얘기를 듣고 인권센터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보냈고 여성분과위원회죠. 여성분과위원회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분리를 해서 변화를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부터 NCC에 파송하는 실행부위원, 대의원들을 복음적인 우리 대의원들을 보내는 걸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내는 걸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UMC 관계도 미국 연합감리교회 문제도 많은 반대 또 염려가 있는데 이제 UMC의 관계나 NCC의 관계를 오늘 결정한 퀴어 신학을 잣대로 해서 그것이 잣대로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벗어나게 될 경우 그때는 우리가 결의해도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할 수 있고 현재로도 UMC는 다른 우리가 협력 관계를 지금 깰 수는 없지만 각 연회별로 우리 총회에서도
동성애자를 감독으로 세운 연애와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선교 협력과 인적 교류입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로 그 동성애자 감독에 있는 연애와는 우리는 인적 교류도 선교 교류도 안 하겠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할 때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야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들이 이만큼 NCC 쪽에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만큼 강력하게 감리교회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실은 통합 측도 마찬가지로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줬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기존 우리 보수 쪽의 의견과 진보 쪽의 의견이 같이 예배에 대해서는 한 방향으로 신앙에 대해서는 한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밖에서 교회를 쳐다볼 때 분리되질 않았구나. 그러나 실제 여기를 돕는 문제, 정의의 문제에 관한 한은 그거는 각자 할 수 있어도 적어도 예배와 신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한국교회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NCC 대책위원회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는 퀴어 신학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했으니 그 기준 안에서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두말할 것 없이 탈퇴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요구했고 NCC도 변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변하려고 애를 썼으니 이 결정은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노력해서 NCC도 우리도 같이 가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걸 만든 것이 감리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NCC 대책위원회 보고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네, 여기 의견이 있습니다. 4번 마이크. 네네. 회의를 주재하시는 의장님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안건을 다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저 잘 아시죠, 의장님?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감리회가 NCCK에 계속 잔류를 해야 한다는 이런 논지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2년 동안의 그 연구위원회의 그런 노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눠주고 우리가 읽어본 이 해명서를 보면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라고 그러시네요. 해명서가 아니라 변명서로 보이거든요. 이건 마치 술 먹고 운전은 분명히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NCCK 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NCCK를 어떻게 보고 지금 느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모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갖다 수여했는데 그 교단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NCCK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동성애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이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 주는 학위를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이 지금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는 게 교회단과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은 고쳐야 할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5차 총회 때에도 NCCK를 탈퇴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의안이 분명히 동의로 의안으로 됐는데 앉아 계시는 감독회장님께서는 의회법을 무시하시고 표결에 붙이지 않으셨잖아요. 사실 저도 감독회장님 두 분 하실 거 아니시죠? 저도 총대로 지금 평생에 처음 여기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퀴어 신학을 2단으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이 생긴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NCCK 탈퇴에 관한 문제도
성령이 주시는, 우리는 성경에 바로 입각한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감리교회를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 추락하는 감리교회가 바로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NCCK 탈퇴를 의제로 다뤄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여기서 총회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 퀴어 신학을 2단으로 규정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NCCK가 그동안에 해왔던 행보를 보면은 도저히 우리 감리교회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단체라고 때문에 우리는 단회에 탈퇴하고 나중에 변화되면 우리는 다시 그때 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갖다 계속 잔류를 해가면서까지 일반 성도들과 국민들 앞에 감리교회가 이상한 교단이고 집단이라는 것을 갖다 계속 우리가 갖고 가야 할 이런 부담을 저희들은 단호히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예, 잠깐. 예, 의장님. 예, 예. 저기 저 뒤에 먼저. 예. 네, 5번 마이크. 7번입니다. 7번. 경기원의 민흥식 이제 의원입니다. 인사하고 잠깐 들어가 계세요. 네. 지금 4번 마이크에서 발언하신 회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상당수 공감하면서 이번에 NCCK 문제는 사실은 총무를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혹은 정치인들과의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대외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정말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하지만 비성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를 대표성으로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적어도 우리 감리교회가 이 NCCK의 상당 부분의 부담금도 납부하는 가맹교단으로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NCCK의 잔존 문제를 저는 우리 4번 마이크에서 발언하신 회원님의 말씀 더하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위원회가 발표하신 바가 되어지고 의장께서 또 그런 당연한 의지를 결연하게 표시하신 이상 저는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36회 총회까지 앞으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험 기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위원들을 비롯한 우리 감리교회가 대책위원을 정말 제대로 NCCK 파견해서 NCCK 총무를 바꾸는 문제를 급선무로 하면서 NCCK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감리교회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선교의 길이 자꾸 막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 잘 말씀하시고 2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둬서 바꿔지면 그대로 잔존하지만 바꿔지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한다. 37회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탈퇴한다라고 하는 결의를 이번에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자, 5번 마이크. 예, 5번. 의장님. 5번 마이크. 예. 우리 연구위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NCCK 문제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우리 총회에 참석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도 NCCK 문제 때문에 총무를 소환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 2년 뒤에 또 소환한다. 그냥 물타기로 넘어갔어요. 20년 동안. 그러면 NCCK가 해온 것 가운데 잘한 거는 꽤 오래전에는 잘한 것 같아요. WCS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위원들이 하신 것 가운데.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질됐습니다. 변질돼도 성경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완전히 반성경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본질을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뭐 그 2년 유예하고 뭐 한다는 문제는 없지만
지금 현재 목회하는 목사 입장으로서는 로컬 처치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감리교단의 청년의 그 모든 대부분이 청년 세대라든지 혹은 이 젊은 세대의 교인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뭐 옛날처럼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모든 정보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NCCK를 탈퇴하는 거를 결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NCCK가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총회에서 결의해서 합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NCCK 구조를 얘기했는데 상당한 카르텔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또 물타기로 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잠깐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변질된 내용 가운데 NCCK에서 차별금지법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동의한 내용이 있고, NCCK에서요? 예, 차별금지법을 그리고 같이 NCC 10월 27일 날 우리가 전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중에 성명낸 여러 단체들이 상당히 NCCK하고 연결된 그런 좌파 단체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 얘기는 나가지 마시고. 또 그래서 구조 조직을 바꾼다 해도 사람이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의를 하셔서 NCCK 탈퇴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종이합니다. 잠깐만.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만하세요. 잠깐. 자, 이제 한두 분만 더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네. 의사진행 예, 네네네. 서울연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중부연의 김교석 의원입니다. 찬반 의견 듣는 거 다 좋고요. 자기 의견 표현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지 맙시다. 그리고 박수 치는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네. 의견을 들으세요.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자기 의견하고 반대된다고 그래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이게 감리교 총대들이 모였는데 네. 총대 수준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쾌어 신학에 대해서 결의를 했는데 보고서를 채택한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NCCK 문제도 보고서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금 당장 뭐 탈퇴하는 것을 결의하자 안 하자, 이건 안건이 아니에요. 안건이 아니고 그것은 안건을 새로 만들어서 결의해야 되는 문제고, 이분들이 2년 동안 연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두 분만 더 얘기하시고. 서울연의 이용호 의원입니다. 아니, 왜? 제가 예,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으로 그 다음에 그만하겠습니다. 되어져서 2년 전에 이 총회에 처음 참석했었습니다. 그때는 감독이 되고 나서 그 당시 회의하는 모든 모습 가운데 제가 많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모든 회원들이나 교회들 가운데 갈등으로 많이 얽혀 있구나. 그 문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NCCK 탈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가 나갈 길이고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고 목회자가 나갈 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감독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모든 분위기는 당장 우리 NCK를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독회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NC가 바뀔 그런 일을 내가 감독회장으로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미처 거기까지 알지 못했는데 NCK에 있어서는 지금 모든 우리들이 이슈되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권센터는 NC에서 이렇게 독립돼서 움직이지만 이름 명칭은 NCC 인권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은 이게 NC가 되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거론되어지고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모든 문제를 감독회장님과 우리 감리회 그 대책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NCK 인권센터가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 우리 NCK에 들어있지 않는 독립된 단체로 일하게 되는 걸 출발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성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도 역시 이게 독립된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아마 이제 출발이 딱 된 거예요. 출발이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출발되어져서 지금까지 NCC는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많이 주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 다음에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우리 총무 문제 얘기했지만 그 총무가 우리 감리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NCK의 총무가 바뀌었습니다. 총무 바뀌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NCK의 대의원으로 가는 모든 분들이 각 교단, 특별히 감리교단에는 진보적인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가고 했었는데 이제 그걸 중립이라기보다도 이제는 서로 이렇게 융화해서 보내자 그런 일을 시작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된 모든 상황 안에서 이제 새롭게 병원화와 새로운 쇄신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결의해서 빨리 떠나자 하는 것보다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요. 2년만 지나고는 다 압니다. 과연 이렇게 했는데 과연 NCK가 전에와 똑같이 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이런 모든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충분히 한 일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어른이 말씀하셨듯이 이 보고서 채택만을 해주시고 저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유보하시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그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참 지혜롭고 우리 총회 감리회를 담당하는 총대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탈퇴 이런 문제로 거론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으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다음에 도와주고 그게 안 될 때는 또 지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연회 김종현 회원입니다. 아무리 봐달라고 해도 NCC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온 회원들이 탈퇴를 아우성치면서 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해결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1, 2분 동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가 34회 때도 탈퇴하자고 하는 아우성 속에서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WCC의 강령과 신조는 건강하다라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미 한국 기독교 안에서 장자교단으로서 책임성을 그 의무감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WCC를 창립할 때 주 멤버였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인이 떠나면 이
다시 잘하면 돌아온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중요한 건 사람이 문제고 진보적인 인사들이 들어가서 그런 결과를 자아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개체 교회나 건강한 성도들은 WCC에 탈퇴하자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기관 파송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감독회장님이 앉아서 복음적인 인사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이미 140년 동안의 기관 카르텔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압력과 위협과 또 거기에 대한 강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인사를 파송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방면의 기관을 파송해서 봉사해 봤는데 통합이나 기장이나 합동은 특별히 이런 교단들은 기관 파송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건강한 인사들을 걸러내서 교단장이 추천을 받아 파송한답니다. 우리는 교단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양쪽 진영을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회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실행부위원회에 기관 파송 추천위원회를 이 시간에 함께 더불어 통과와 더불어 결의를 해주면 실행부위원회가 건강한 복음적인 인사를 추천해서 감독회장님께 드리면 그 감독회장님이 기관에 파송하는 이러한 절차를 해서 각 기관에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복음적인 주역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이제 감리교에서 최초로 있는 사건이에요. 사건이며 앞으로 모든 관계는 이 신학적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게 오늘 결정된 중요 사항입니다. NCC는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근래에 들어서 동성애 쪽으로 많이 기우는 바람에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송하는 의원도 한쪽으로만 된 분들이 주로 가다 보니 결정이 그렇게 됐다 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에 한 기관에 들어가고 나오는 일을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는 교단의 입장, 감리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NCC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해보고 우리가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나가면 된다. 그렇게 결정하고 2년을 NCC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고 그 결과도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감리교에서 파송하는 파송 실행부의원 대의원들을 한쪽으로 기울어진 분들만 파송하지 말고 중립적인 인물로 복음적인 인물도 파송해서 그 자체 내에서 감리교회의 의견을 충분히 내자. 그런 안이에요. 그래서 이번부터 우리 NCC를 탈퇴하자는 쪽의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의원을 파송하고 다음번 감독회장님도 아마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잔류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오늘 퀴어 신학을 기정했으니 2년을 지켜보자. 그리고 UMC의 관계도 정립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적 파송 문제는 다음번 감독회장님이 아마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년은 지켜보자는 2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은 그것을 탈퇴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지금 이 보고서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일단 이걸 결정하고 봐야 됩니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할까요? 동의있습니다. 재청 있으세요? 아니요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가하시면 예하세요. 통과됐습니다. 자, 다음번 잠깐 무슨 얘기예요? 아까 설명하셨던 것 중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네. NCC 여성위원회는 문제 있는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NCC에서 분리된 것도 아닙니다. 그 네. 부분은 사실과 다름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번 아니 잠깐만요. 네네네. 5번이요. 잠깐만. 아니 여성 아까 그럼 사실이 아닌 거를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가요? 아니 지금 여성인권위원회가 NCC에서 탈퇴한다 그랬는데 거기 기관이 따로 한다 그랬는데 그럼 아까 발언하신 분은 거짓말로 한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거는 잠깐만. 이게 그래서 NCC가 이게 거짓말로 하고 물타기를 한다는 아니 거예요. 왜 또? 그래서 탈퇴하자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아유. 이 앞에서도 거짓말 하는데. 예? 실수하신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NCC에는 여성 아니, 지금 인권위원회라는 들었지 것이 않습니까? 없습니다.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나간다 그랬는데 거기서 따로 독립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지금 거짓말 한 거 아니야 지금. 자 기자 NCC 탈퇴해야 됩니다. 왜 두려워? NCC 탈퇴하는 게 왜 두려워? 자 아니 자 그만해. 네, 듣지가 자 말씀하세요. 중부위원회 김성현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회의 중에 우리 공동체에서 구성한 위원회의 발표를 무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회원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위원회가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표현하면서 공격, 찬반 의견은 가능하지만 위원회의 무지성을 공표한 것은 공동체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